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지요? 요즘 날씨가 왜 이렇게 추운지 아침마다 무릎이 달그락대서 제가 일어날 때마다 집이 다 깨질 것 같아요. 근데 말이죠. 제가 엊그제 시장 갔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그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나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냐?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똑! 이렇게요. 그 순간 제가 또 입이 근질근질해져서 아유 아니 그 말이 제일 위험한 거라니까 하고 반점 잔소리처럼 달려들었어요. 왜냐면요. 며칠 전에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한테 진짜 제대로 한 소리 들었거든요. 나이 탓이라고 넘기면 놓치는 게 제일 많습니다. 그렇게 딱 똑 부러지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그 사람은 또 아유 별걸 다 걱정한다 하고 코웃음 치고요. 아유 남자들은 원래 아프다가 쓰러지고 나서야 정신 차린다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앞으로 나섰어요. 우리끼리라도 똑바로 알고 미리미리 챙기자고요. 자, 이제 슬슬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있잖아요. 내가 요즘 여기저기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유, 언니 나이가 몇인데 맨날 피곤한 게 당연하지 뭘 그래? 이 말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랑 한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선생님이 딱 그러더라고요. 나이 탓이라고 넘기기 좋은 증상이 사실은 제일 위험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제가 집에 와서 남편한테 잔소리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를 한번 풀어드릴게요. 내가 괜히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 이건 그냥 피곤한 게 아니구나. 이건 병원 한번 가봐야 되는 신호구나. 이 감을 잡으시라고요. 우리가 느끼는 피로가요. 똑같은 피로가 아니래요. 그냥 하루 좀 무리해서 힘 빠진 거. 그건 쉬면 풀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2주, 3주, 길게는 몇 달을 쉬어도 도통 회복이 안 되는 피로예요. 잠을 분명히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이불 들고 이사 다녔나? 몸이 왜 이렇게 돌덩이 같지? 이런 날들 있죠? 그런 피로가 계속되면서 이상한 것들이 같이 따라붙으면 그게 바로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래요. 오늘은 그중에서 5가지. 제가 들으면서 특히 이건 나도 저랬는데 했던 것들 위주로 얘기해 볼게요. 먼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계단을 2층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혀요. 예전에는 장 봐서 봉지 2개 들고도 잘만 올라갔는데 요즘은 장바구니 하나 들고 반층만 올라가도 가슴이 쿵쾅쿵쾅, 숨이 헉헉. 그리고 거울 보면 얼굴에 핏기가 싹 빠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살짝 붉은기가 돌았는데 지금 보면 벽지새처럼 하얗고 푸석한 느낌 있죠? 손바닥도 보면요. 원래 손바닥 가운데가 선홍색으로 탱글해야 하거든요. 근데 색이 빠진 것처럼 흐릿하고 갑자기 일어날 때마다 눈이 핑 돌고 어지럽고 머리가 띵 하고요. 이게 의사 선생님 말로는 제일 먼저 의심하는 게 빈혈이래요. 빈혈은요. 피 속에 산소를 실어 나르는 빨간 트럭 같은 애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트럭들이 줄어들거나 힘이 빠지면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를 충분히 못 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단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찬 거지요. 온몸에 산소 배달이 밀려서 허덕허덕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철분제 하나 먹어야겠다. 이게 아니래요. 그냥 영양이 조금 부족한 빈혈도 있는데 숨이 너무 차다. 가슴이 아프다.
얼굴이 갑자기 확 하얗게 질린다. 이게 심장이나 폐 쪽 문제에 붙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순택이 엄마 있잖아요. 맨날 나 요즘 왜 이렇게 숨이 차지?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계단 오르다가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서 급하게 응급실 갔다가 심장 쪽 검사까지 쫙 했대요. 빈혈도 있었고 심장도 좀 약해져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동안 나이 탓만 하다가 큰일 날 뻔했다니까. 제가 그 소리 듣고 진짜 등골이 서늘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숨이 예전보다 훨씬 더 차다. 얼굴색이 싹 빠진 것 같다. 갑자기 일어날 때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돈다. 이게 2주 넘게 간다. 그러면 이건 그냥 피로가 아니고 피가 힘이 없다라는 신호일 수 있다. 이렇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2번째는요. 이게 요즘 우리 또래 여자분들한테 진짜 많은데 다들 갱년기 탓, 나이 탓으로만 넘기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식이냐면요. 몸이 하루 종일 질질 끌리는 느낌이에요. 머리가 맑지가 않고 뿌연 안개 낀 것처럼 멍해요. 뭘 하려고 하면 생각이 안 붙어요. 애들 말로는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내가 왜 이리 딱딱 멍하냐? 그 느낌이죠. 거기에 몸무게가 슬금슬금 올라가요. 밥을 엄청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체중계 올라가 보면 한두 주 사이에 한두 킬로씩 늘어있는 거예요. 추위도 유난히 많이 타요. 남편은 반팔 입고 있는데 나는 긴팔에 조끼까지 껴입어도 오들오들. 피부는 또 왜 이렇게 거칠어지고 건조해지는지 머리카락은 샤워할 때마다 숭덩숭덩 빠지고요. 편이 잘 안 나와서 며칠씩 화장실에서 씨름하고 몰랐던 붓기가 얼굴에 손등에 자꾸 끼어요. 이런 얘기를 의사 선생님한테 했더니 딱 듣자마자 갑상선을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갑상선이 뭐냐면 거울 보시고 목 가운데 앞쪽 살 만져보세요. 살짝 튀어나온 목뼈 바로 아래. 거기 안 보이게 조용히 붙어있는 작은 장기가 있어요. 나비가 날개를 펼치고 목 앞에 찰싹 붙어있는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그 나비 모양 기관이 갑상선이에요. 이 아이가 하는 일이 뭐냐? 우리 몸 전체의 엔진 스피드를 조절하는 스위치 같은 거예요. 이 스위치가 너무 느려지면 몸 전체가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 체중 증가, 추위, 피부 건조, 변비, 머리 빠짐, 우울감, 이게 한꺼번에 따라다니는 거죠. 문제는 이게 딱 우리 나이 때 많이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갱년기라고 넘겨요. 내가 이제 그런 나이지 뭐 이러고요. 근데 갑상선은 피 검사 한 번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요. 제가 선생님한테 그랬거든요. 선생님, 이 나이에 피곤한 거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당연한 피곤인지 치료해야 하는 피곤인지 정도는 확인하고 넘어가셔야죠. 이렇게 딱 잘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요즘 들어 유난히 추위를 많이 타시고 살은 자꾸 붓고 머리는 멍하고 피부랑 머리카락 상태가 부쩍 안 좋아졌다. 그러면서 피곤이 달고 산다. 그러면 내과 가셔서 갑상선 검사 한 번만 꼭 얘기해 보세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원인이 나오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많은 게 잠을 분명히 시간이 모자라지 않게 자요. 6시간, 7시간은 누워 있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도대체 내가 언제 쉬었지? 밤새 벽돌 나른 것 같다. 이런 날이 계속되는 분들. 우리 남편이 딱 그랬어요. 이 사람은 잠만 누우면 자요. 근데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 부어서 일어나요. 입안이 바싹 말라 있고 목소리가 갈라져 있고 머리가 항상 깨질 듯이 아프다는 거예요.
낮에는 회의만 들어가면 졸고 운전만 하면 눈꺼풀이 반쯤 감기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당신은 평생 피곤하단 말만 하고 살다가 끝나겠다 하고 투덜거렸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그냥 피곤이 아니고 수면 무호흡이라는 거였어요. 수면 무호흡을 그림으로 보여주면요.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사람 얼굴이 있고 목 안쪽에 공기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가 살이 쪄서든 구조 때문에든 좁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들어갔다 나가다가 갑자기 문이 턱 막힌 것처럼 공기가 못 나가요. 그 순간 입도 코도 숨이 딱 멈춰요. 그리고 몸이 놀라서 번쩍 깨면서 헉 하고 숨을 들이켜요. 이게 밤새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 겉으로는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도 실제로는 제대로 깊이 자는 시간이 거의 없는 거죠. 잠을 자면서도 마라톤을 뛰는 셈이에요. 이때 옆에서 듣는 사람은요, 코골이가 장난이 아니래요. 집이 울릴 정도로 코를 골다가 갑자기 소리가 뚝 끊겨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컥 하는 소리가 나요. 그게 숨이 막혔다 다시 튀어나오는 소리래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그냥 시끄러운 코골이가 아니고 혈압도 올리고 심장도 괴롭히고 졸음운전 위험도 확 올리는 병이라고. 그래서 남편 데리고 수면검사 한번 했어요. 밤새 머리에 줄 잔뜩 붙이고 자는 검사 있잖아요. 그거 하고 나서 결과를 보는데 선생님, 이 정도면 제대로 잠잔 날이 거의 없으셨겠는데요?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본인이든 남편이든 코골이가 심하다, 자다가 숨이 멎는 느낌이 난다, 아침마다 입이 바싹 마르고 머리가 무겁다, 낮에 계속 졸리고 집중이 안 된다, 이런 게 쭉 이어진다. 그러면 이건 나이 먹어서 잠이 얕아서 그래, 이게 아니고 수면 무호흡도 한번 의심해 보셔야 해요. 또 하나, 제가 병원에서 제일 뜨끔했던 부분이 뭐냐면요. 몸이 너무 피곤한데 검사하면 다 정상이래요. 이런 분들 있죠. 이럴 때 의사 선생님들이 꼭 같이 보는 게 마음 상태, 그러니까 우울과 불안이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울증은 그냥 하루 종일 울고 방 안에만 있고 이런 모습만 떠올리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 말로는 우리 나이대에서 많이 보이는 우울은 조금 다르대요. 어떤 식이냐 하면요. 자꾸 귀찮다라는 말이 입에 붙어요. 예전에는 나가서 누구 만나고 시장 구경도 하고 뭐라도 만들어 먹이고 이런 게 재미였는데 요즘은 다 귀찮아요. 정말로는 의욕이 없다죠. 그리고 이상하게 아침에 눈 뜨는 게 제일 싫어요. 벌떡벌떡 깨는 게 아니라 눈꺼풀이 돌덩이처럼 무겁고 몸 전체가 이불에 눌려있는 느낌이에요. 밤에는 또 잠이 잘 안 와요. 몸은 피곤한데 누우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예전 일, 속상했던 일, 걱정거리들이 영화 필름처럼 계속 돌아요. 어찌어찌 잠이 들어도 새벽에 번쩍 깨버리고 다시 잠이 안 잡혀요. 그리고 밥도 변해요. 입맛이 확 떨어져서 밥을 밀어내거나 반대로 자꾸 단 거, 자극적인 거를 찾으면서 야금야금 먹게 돼요. 제일 무서운 건요. 나는 쓸모가 없다. 민폐만 끼치는 것 같다. 이 생각이 마음 깊은 데 박혀 있는 경우래요. 겉으로는 웃고 사람도 만나고 집안일도 겨우겨우 해요. 근데 속으로는 계속 자신을 깎아내리는 거죠. 이게 다 몸으로는 피로로 느껴져요. 어깨, 허리, 다리 안 아픈 데가 없고 머리는 항상 무겁고 그냥 사는 게 피곤하다. 이 말이 나오는 상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거든요. 선생님, 이게 다 정신병이면 좀 억울한데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웃으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안 보는 사이에 더 깊어지면 그게 더 억울하시죠?
몸이랑 마음이 같이 지치는 병이라서 몸만 봐서는 답이 안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피로가 오래 가는 분들한테 간단한 우울 지문지 같은 것도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해보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마음이 많이 지쳐 있는 경우가 꽤 많대요. 혹시라도 요즘 들어 아무것도 하기 싫고 예전처럼 즐거운 게 별로 없고 잠과 밥이 너무 들쑥날쑥하고 그냥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가끔이라도 스치신다면요. 이건 진짜로 미루지 말고 정신건강의학과든 상담이 가능한 병원이든 한 번은 꼭 가보셔야 돼요.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약한 것도 아니고 진짜로 치료가 필요한 병일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요. 이건 제가 솔직히 제일 무서워서라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피곤한데 피곤만 있는 게 아니고 몸에서 이상한 알람이 같이 울리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이렇습니다. 잘 먹고 다니는데도 몇 달 사이에 체중이 쑥 빠져요. 옷이 자꾸 헐렁해지고 벨트를 줄여야 돼요. 일부러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밤에 잘 때 보면 이불이 땀에 축축하게 젖어 있어요. 한겨울인데도 밤마다 옷을 갈아입을 정도로 땀을 흘려요. 낮에는 열이 꼭 높은 건 아닌데 몸 안에서 은근히 달아오르는 느낌, 잔열이 계속 도는 것 같고요. 어디 한 군데가 계속 아파요. 뼈가 쑤신다든지 배 한쪽이 묵직하다든지 이 통증이 한두 주가 아니라 몇 주, 몇 달을 가요. 진통제를 먹으면 잠깐 줄었다가 다시 올라와요. 목 옆, 겨드랑이, 사타구니 같은데 몽우리 같은 게 만져지는데 이게 며칠 지나도 안 줄어들고 오히려 점점 단단해지고 커지는 느낌. 이런 것들이 피로와 같이 붙어 있으면요. 의사 선생님들이 꼭 큰 병, 당뇨, 간, 신장, 심장, 감염, 그리고 암 같은 것도 한 번은 훑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언니가 하나 있어요. 그 언니도 맨날 아이 피곤해 죽겠네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근데 체중이 한 석 달 사이에 7kg가 빠진 거예요. 허리가 너무 잘 녹여져서 우린 언니 부럽다, 살 엄청 빠졌네 하고 농담했죠. 그랬더니 언니가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웃긴 게 하나도 안 좋아. 힘이 없어서 살이 빠진 것 같아. 결국 검사해 보니까 위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는 누가 갑자기 살이 많이 빠졌다 그러면 좋겠다 이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먼저 괜찮으시냐, 어디 아픈 데는 없냐 이걸 물어보게 돼요. 그리고 요즘은 검사 다 해도 딱 잡히는 병은 없는데 피로가 6개월 이상 정말 사람 인생이 무너질 정도로 심하게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다음날 하루 종일 녹초가 되고 잠을 자도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상태. 그럴 때는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따로 이름이 붙는 경우도 있대요. 이건 또 나름대로 전문적으로 보는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너무 오래 끌지 말고 한 번은 상의해 보시는 게 좋고요.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럼 피곤하면 다 병원 가라는 거야, 뭐야?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딱 물었어요. 선생님, 도대체 어느 정도면 걱정을 해야 합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거든요. 2주 이상 쉬고 자도 도무지 회복이 안 되는 피로가 이어진다. 예전에는 하던 집안일이나 운동이 지금은 억지로 버티는 수준이 됐다. 거기에다가 숨이 찬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살이 갑자기 늘거나 줄었다. 밤에 숨이 막히는 것 같다, 기분이 쭉 가라앉았다. 열땀, 통증, 혹 같은 게 같이 있다. 이 중에서 몇 가지가 한꺼번에 겹쳐 있으면 그때는 나이 먹어서 그래 라고 넘기면 안 되는 거라고요. 내과든 가정의학과든 가까운 데 가셔서 피검사 한번 하고 이야기 좀 충분히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큰 병을 미리 걸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듣고 나서 진짜 그 생각했어요. 우리는 애들이나 남편 아픈 건 조금만 이상해도 병원에 데려가잖아요. 근데 정작 내 몸이 몇 달씩 계속 피곤한 건 에이 뭐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이러면서 버텨요. 그러다 어느 날 크게 한번 얻어맞고 나서야 그때 갈 걸 이러고 후회하고요. 참 우리 세대 엄마들이 다 그래요. 남 주느라 자기 몸은 맨날 막 굴리고. 그러니까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피곤한 게 2주, 3주 넘어가고 쉬어도 회복이 전혀 안 된다. 그 피곤이 숨찬 거랑 같이 온다. 추위나 체중, 피도 머리카락이 확 변했다. 밤에 코골이랑 숨 멎는 느낌이 있다. 기분이 계속 바닥이고 잠과 입맛이 망가졌다. 살이 갑자기 빠지거나 밤에 땀으로 이불을 적신다. 이런 것들이 섞여 있으면요. 그건 그냥 나이 탓이 아니고 몸이 제발 나 좀 한번 봐달라 하고 보내는 위험 신호구나 이렇게요. 이 정도만 머릿속에 탁 걸어주시고요. 내가 요즘 딱 이렇다 싶으시면 괜히 참지 마시고 한 번은 꼭 병원 가서 확인을 해보세요. 검사해서 별거 아니면 더 좋은 거고요. 진짜 문제면 그나마 빨리 발견한 내가 잘한 거고요. 우리 나이에는요. 쓸데없이 참는 게 미덕이 아니래요. 의사 선생님 말대로 괜히 참다가 병 키우는 게 제일 아깝다.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피곤하실 때 나이 들어서 그렇지 너. 이 말부터 하지 마시고 이게 혹시 내 몸이 보내는 경고등은 아닌가?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렇게만 하셔도 진짜 큰일 나는 거 한두 개는 미리 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늘 하는 말이 있는데 같이 아끼고 같이 살아야죠, 우리끼리. 괜히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서로 힘되는 얘기도 좀 나누고 그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혹시 오늘 들은 내용이 이거 내 얘긴데? 싶으셨다면 댓글에 슬쩍 남겨주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끼리 수다 떨듯이. 저도 다 보고 답해 드릴게요. 그리고 깜빡하지 마시고요. 구독 한번 꾹, 좋아요도 살짝, 알림 정도 톡. 그거 눌러두셔야 다음에 또 이런 얘기 바로바로 들으시지요. 다음에 또 봐요. 몸 챙기시고요. 진짜로요.